안녕하세요. 갈라타운입니다. 6월 16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프리뷰 준비해 왔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프리뷰하기 전에 저번 주 마지막 배팅이었던 토요일 날 결과를 공개를 해보면 메인 조합은 니포넷 마인 당시에 부러지면서 오릭스 언더도 부러졌고요. 좀 안 좋은 결과 만들었지만 서브로 찍었던 국내 경기 키움 역배승과 KT 오버 3.2배짜리가 들어오면서 저번 주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분석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일본 야구로 바로 넘어가서 네, 일본 야구 오늘 두 경기밖에 없는데 두 경기 조금 더 깊게 분석했으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한신과 세이브의 경기 먼저 프리뷰를 해 보는데 한신은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죠. 퍼시픽 중위권 팀들 상대로도 상당히 고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주말 시리즈에서는 오릭스 상대로 했는데 루징 시리즈를 하고 왔죠. 1승 2패 기록했고 유일하게 이긴 경기도 1선발인 타카하시가 나왔을 때 6대 3인가 굉장히 예상 외의 타격전을 보여주면서 이겼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나쁘지 않은 선발인 니시유키가 나왔던 그제 경기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패배를 했고요. 그래서 한신의 요새 폼으로 본다면 세이브랑 그 팀적으로도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한신이. 그래서 S급 선발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뭐 세이브 정도의 팀들 상대로는 승리 자체가 저는 그냥 힘들어 보인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죠. 자, 오늘 한신의 선발 사이키. 사이키가 다카하시급의 S급 선수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이 사이키가 요새 나오는 경기마다 뭐 실점 주는 건 당연하고 흔들린다 싶으면 대량 실점하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타케우치보다 뭐 사이키가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타케우치나 사이키나 그냥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투수라고 생각하는데 팀적으로 세이브는 아주 좋은 편이고 그리고 한신은 지금 상당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그냥 세이브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교류전 동안 이 정도 격차가 나면 한신이 이긴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세이브 경기 상당히 좋아 보이고 메리트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와 니포넴 경기로 넘어가서 뭐 히로시마는 선발로 사이토 그리고 니포넴은 키타야마가 나왔는데 뭐 키타야마는 뭐 형님들 잘 아실 테니까 조금 넘어가고 사이토 먼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사이토 이 선수 신인 선수고요. 우완이지만 직구 평균 구속이 140 중반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0 중반대 우완 투수라면 변화구가 좋거나 아니면 제구가 아주 좋아야만 되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2군 기록도 뭐 2점대긴 하지만 뭐 2점대에 맞는 볼넷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선수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그냥 털릴 것 같다.'라고 보고요. 니프넴 키타야마 그냥 모든 면에서 사이토보다 상위 호환이라고 하는 게 이해하시기에 편할 것 같고 또 뭐 잘하고 있습니다. 키타야마 같은 경우엔. 10번 등판해서 5승 2패 했고 야쿠 그다음에 요미우리 소뱅 상도로 뭐 털리긴 했지만 뭐 소뱅 정도야 뭐 털려도 선수가 못해서 털렸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요미, 야쿠 상대로 1실점
틀어막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주 준수한 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포넴이 선발은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엔 2 연승 중이긴 해도 그 2 연승 동안 라쿠텐을 만난 거죠. 근데 저는 히로시마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라쿠텐이 못해서 히로시마가 승리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 연승의 분위기지만 그다지 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선발도 니포넴 그리고 팀적으로도 니포넴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니포넴 사이드를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야구로 넘어와서 NC와 한화의 경기, 구창모와 화이트가 나온 경기이고요. 뭐 두 선수를 먼저 비교를 하자면 공은 화이트가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성적만 보시더라도 화이트가 좀 더 잘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이트가 구창모보다 지금 당장은 더 잘해 보이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반대로 오늘 경기에서 잘 던질 것 같은 선수는 구창모다. 왜냐면 화이트가 진짜 좋거든요. 잘하는데 딱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화이트가 피홈런 억제가 좀 안 되는 선수입니다. 이 보시는 거와는 다르게 구위는 묵직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경기당 홈런 하나 씩을 맞고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반대로 NC의 타선 하면은 장타가 되는 타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성상 화이트가 NC에게 좀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구창모는 하나와 상대한 전적이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하나가 좌한 선수에게 조금 불리하고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창모는 상대적으로 더 잘 던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 그냥 어차피 구창모나 화이트나 큰 점수 안 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피홈런에 대한 위험이 있는 화이트가 나오는 하나가 좀 더 불리할 것 같고요. 결국엔 NC가 저득점 차이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경기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과 KT 최승용과 고영표가 나온 경기고요. 일단 음 고영표 하면 상대 팀과의 상성을 가장 정말 많이 타는 선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팀과 만났던 상대 전적에 대해서 비중을 좀 높여서 분석을 하는데요. 두산 상대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두산전에서 올해 6 이닝 2실점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 경기 나와서 13 이닝 4실점 기록하고 있어서 저는 기록대로 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 폼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경기 호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 그냥 고영표가 나왔기 때문에 KT가 유리한 경기는 맞거든요. 근데 배팅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경기라고 보기엔 쪼끔 애매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 고영표는 잘 던지겠지만 이 최승용도 털릴 때 시원하게 털려서 그렇지 좀 잘 던질 때는 깔끔하게 던지거든요. 그리고 KT 상대로 오래 털려서 좀 아쉬웠지만 작년에 좋게 던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 굳이 KT를 찍기에는 살짝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또 그리고 이거는 기록상으로는 아니지만 두산이 꼭 역배받았을 때 뜬금없이 막 타선 터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KT를 보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경기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경기 기아와 LG의 경기인데요. 이거는 아까 경기와는 다르게 좀 명확하게 LG가 좋은 경기라서 그냥 간단하게 주요 포인트만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웰스 기아 상대로 아주 좋았고요. 12 이닝 1실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 타선 그리고 또 불펜 대체적으로 좋죠.
그래서 LG 자체에 문제도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아 데이터를 살짝 본다면 저는 이게 어 시라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라카가 KBO 복귀하고 나서 롯데전 무실점했고 그리고 직전 경기 하나전 3실점했거든요. 그래서 기록 자체는 엄청나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록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투구 내용이거든요. 투구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제 생각에는 시라카와의 결정구인 스플리터가 요새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진도 못 잡고 있고 볼넷도 늘어나고, 결국엔 투구수 늘어나면서 공 몰리거나 아니면은 안타 맞거나 이렇게 좀 과정 자체가 좋아 보이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웰스와 시라카와의 경기는 지금 기록되고 있는 평균 자책점보다 훨씬 더 많이 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기 결과적으로는 LG가 매우 큰 점수 차로 이길 수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보고요. 전반전 LG 승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랜더스와 롯데. 이 경기는 김민준과 김진욱이 나온 경기고요. 김민준 먼저 말씀드리면 신인 선수인데 저번 주 일주일 전이죠. 화요일 LG전에 등판해서 그냥 내주고 어찌어찌 병살로 막다가 결국엔 2 회였나 3 회였는데 그냥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던 선수고요. 제구도 안 되고 구위도 안 좋고 그냥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투구, 그리고 국내 야구 1 군에서 먹히지 않는 실력을 보여진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기대 자체가 되지 않는 선수고요. 반대로 김진욱 같은 경우엔 일단 랜더스 상대로 좋았거든요. 작년에 9 이닝 2실점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6 이닝 2실점 1 자책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최근 경기력도 5월 초반에 고전하다가 최근엔 경기력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선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타선이 지금 기대하기는 쪼끔 어렵긴 하지만 김민준 정도의 공을 못 치진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김진욱 같은 경우엔 랜더스 상대로 워낙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발 차이로 롯데가 저는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 오늘 마지막 프리뷰고요. 삼성과 키움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당연히 원태인이 나온 삼성이 유리한 경기는 맞죠. 하영민 같은 경우엔 2 경기 연속으로 오랜만에 선발로 나와서 잘해 주긴 했지만, 하영민이 잘해 준다고 가정을 만약에 하더라도 결국엔 불펜 싸움으로 가도 삼성이 더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부분이 삼성이 앞서서 삼성이 지기 어려운 경기이긴 한데요. 근데 이것도 배당의 가치로 봤을 때는 승이 1.2 배였죠. 그리고 마인 찍으면 1.6 배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굳이 홈마인인데 1.6 배를 찍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삼성이 가져가는 경기라고는 생각하고요. 삼성 쪽 보고 오늘 프리뷰 마무리하고, 프로토 70회차 종합 데이터 공개를 해 보면 오늘 서브는 없고요. 왜냐하면 경기 수가 좀 적어서 그냥 메인 조합 하나만 챙겨가기로 했습니다. 메인 조합은 세이브 역배승과 롯데승 이렇게 가져가 봤고요. 그리고 고배당은 새 폴더 준비해 봤는데 마인 2 개, LG와 니폰의 마인 찍어 봤고요. 그리고 묶어서 NC 언더까지 해서 6배 한 박스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